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홍수시 하천제방 하안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할 부분은 문제에서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예요. 질문 요건은 저해하는 원인하고요. 그 다음에 외력 종류 하고요. 질문 요지는요. 질문 조건은 안정성이죠. 안정성. 그래서 문제점 유형이다 보니까 문헌 대응검 이런 부분으로 문제점, 원인, 대책, 발생 형태, 검토 방법 이런 부분을 써야 되겠죠. 문헌 대응검. 그런데 1페이지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키워드는 뭐예요? 질문 조건이죠. 질문 조건. 질문 조건에 대해서 쓴다라는 거니까 안정성이 중요하겠네요. 안정성이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1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얘기는 뭐죠? 예, 제방의 안정성. 안정성이 저하됨으로써 저하에 따른 안정성 저하에 따른 붕괴 유형. 붕괴 유형이죠. 어떻게 붕괴가 되느냐 하는 유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붕괴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 제방에서의 원료. 그 다음에 어떤 누수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파이핑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붕괴 유형을 이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써야 돼요?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요. 왜 중요하냐면 안정성을 평가를 해야 안정성에 대한 확보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평가 방법.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월세 산후, 원료, 그 다음에 세굴, 그 다음에 사면 활동, 그 다음에 누수, 그 다음에 치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그 일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진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거고요. 관련식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파이핑에 대한 어떤 관련식 또는 사면 활동 안전율에 대한 사면 활동이요. 활동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는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건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붕괴 유형, 평가 방법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력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작용의 외력 종류는 여기 이제 질문 요지인데 이걸 써야죠. 각각의 안정성과 관련된 외력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원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외력이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그 홍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 제방을 넘어서 원료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세굴부터 얘기한다면 어떤 힘이 작용하죠? 소류력.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작용하죠. 압력. 우리 이제 제방에 작용하는 외력을 그려보시면 여기 이제 제방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방이 있다. 그러면 제방에 작용하는 힘은 이게 위에 가는 항력, 항력이 있고요. 흘러가는 항력, 밑에서 가는 뭐요? 예, 소류력, 쓸 소자, 소류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침식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옆에 제방 측면에 작용하는 압력. 이 압력은 이제 하나의 이게 마기가 돼서 제방이 마기가 돼서 제방 활동에 어떤 영향 주는 수압이 작용하게 되겠죠. 예,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양력.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서 있는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생기는 잔류 수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방에서 이제 파이핑을 유발해서 이렇게 유선이 집중하는 침투 수력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외력의 종류는 소류력, 압력, 그 다음에요 잔류 수압, 그 다음에 침투 수력, 중요한 침투 수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안정성을 저해하죠. 하나 더 하자면 지진력까지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그 안정성, 외력의 종류를 쓰는데 안정성하고 어떤 관련인지 관련을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안정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 저해 원인이 있으면 이제 커플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향상 방안, 증진 대책이 있겠죠. 저해 원인만 쓰면 안 되죠. 대책을 써야 되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예를 들듯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안정성 저해 요인과 향상 방안은 뭐한다? 원료, 세굴, 월세 산후요, 활동, 누수, 치마, 지진까지 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상 방안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서 뭘 강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즉, 논술의 핵심을 강조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있듯이 항상 문제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배수 통문의 문제를 할 수 있어요. 배수 통문의 문제가 있어서 배수 통문의 그 기초가 말뚝 기초라서 예를 들자면 지지 기반에 있는 말뚝 기초라서 치마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은 치마가 되는데. 그래서 말뚝 기초에 대한 문제를 꺼내요. 배수 통문에 대한 어떤 말뚝 기초 문제, 그다음에 연성 기초를 적용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배수 통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 얘가 이제 너무 강성이다 보면은 밑에 공극이 생기면서 파이핑에 대한 어떤 초기 세굴 조건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변형에 대한 어떤 수용성을 갖는 이음, 신축이음 같은 것들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수 통문을 아예 밑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수 대책을 쓰는데 이 주변에 차수 대책을 쓰는데 차수 대책의 쉬트 파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쉬트 파일은 차수성이 완전히 뛰어나지만 어떤 이음부에서 예를 들면 파일락이 부실해서 그 이음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유선이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파이핑에 대한 위험성은 더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차수가 잘 되지만 그 이 누수 위치에서는 유선이 집중이 돼서 파이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니까 이 시트 파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얘도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가변형 시트 파일을 쓰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방에 대한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위험성도 이런 누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지어진 중소규모의 어떤 노후 제방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노후 제방 같은 경우에서는 제방고가 작기 때문에 원류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 원류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서 뭐 한다? 원류 대용량 제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논문 같은 거를 우리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죠. 논문을 많이 보시고요. 그 논문에 대한 부분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 물론 논문이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있다? 명쾌한 결론과 논리적인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답을 내셔야 되는데 3페이지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간다? 질문 요지보다는 질문 조건에 집중하십니다. 안정성, 붕괴 유형, 안정성 평가 방법. 2페이지는 질문 요지에 집중하십니다. 외력의 종류 하고요. 이 저하 원인과 향상 방안에 분명히 앞에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정성의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한 향상 방안을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는 뭘 한다? 논술의 핵심,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중점 관리라고 한다면 중점 관리에 대한 어떤 대상과 또는 위치나 시기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논술의 핵심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런 견지에서 우리 이제 모범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을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외력의 종류, 그 다음에 검토 방법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외력의 종류는 2페이지 가야죠. 질문 요지니까 2페이지다 쓰셔야죠. 그리고 1페이지는 못 쓴다? 안정성에 대한 어떤 붕괴 유형이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먼저 쓰셔야죠. 그래서 평가 결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안정성이 확보됐는데 무슨 안정성을 더 확보하나요?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평가. 유형 집중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외력의 종류도 만나 한번 볼까요? 이제 원류, 세골 해가지고요. 외력 어디 갔나요? 소류력, 침투 수력, 지진력,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잔류 수압,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셔야죠. 요것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물음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 쓰시고요. 원인을 썼는데 원인은 어떻게 한다? 원류, 세골, 삼면활동. 더 써볼까요? 누수, 그 다음에 치마, 지진. 정확하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증대 대책은 어떻게 한다? 아니, 위에서 분명히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원인별 대책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수에 대한 대책, 월세 산후, 원료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세굴에 대한 대책, 사면 활동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누수에 대한 대책, 이거를 나눠서 써야죠.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질문 조건이에요. 문제 존중을 해야 된다. 너는 안정성 얘기했지만 나는 재체를 쓰겠다, 집안을 쓰겠다 해서 위치로 쓰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문제 존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무슨 파이핑 문제와 삼각배수층을 설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볼까요? 논문은 논리적인 결론을 내셔야 돼요. 갑자기 갑툭튀. 웬 사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례는 논리적인 단절을 의미해요. 즉 논리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끝맺음을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쓰시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 쓰시면 약간 위험하죠. 대부분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십니다. 이런 사유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적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게 빈약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전체적인 키워드는 뭐라고요? 안정성, 안정성 평가, 안정성 저하에 대한 붕괴 유형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대책은 뭐라고 쓴다고요? 월세 산후, 원류, 쇄골, 사면활동, 누수, 치마. 그 다음에 3페이지는 뭐 쓴다고요? 논술의 핵심. 배수 통문을 쓰던 소규모, 중소규모의 노후 제방을 쓰던 여러 가지 논리를 쓰시는 건 마음인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논리적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논술에서는 논리적 결론이 떨어지면 논술로 취급을 안 해요. 그거는 일기일 뿐이죠. 우리가 얘기하면 좀 약간 뼈아픈 얘기지만 일기는 일기장에 자, 내용을 논술처럼 쓰십니다. 논리적으로요. 자, 이 부분 집중하시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